요즘 파산은 네. 그 와중에 네.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? 50대 또는 60대일 확률이 제일 높고요.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높고 월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. 이런 분들이 많이 파산을 합니다. 그분들은 처음부터 파산을 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도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원인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파산은 정말 안 다뤘는데 콘텐츠로 이유가 뭔가요?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. 파산은 사람들이 관심이 잘 없어요. 파산을 그만큼 네. 덜 하나요? 파산을 덜 해요. 회생을 10명 하면 파산을 1명 정도 합니다.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죠. 법원이 파산 제도 자체를 어렵게 막아놨어요.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.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파산을 10명 하면 회생은 1명만 했어요. 그때 파산하면은 뭐 월 소득이고 뭐고 이렇게 그냥 적어서 내잖아요. 그러면은 다른 심사 없이 그냥 파산 선고를 해줬어요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. 그러니까 다들 파산해가지고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도덕적 해이가 진짜로 있었죠. 그래서 파산을 좀 엄격하게 하고 서류를 좀 많이 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파산은 거의 선택을 안 하고 회생만 많이 하고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. 그러면 요즘 파산은 네. 그 와중에 네.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?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. 그 중에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사람은 50대 또는 60대일 확률이 제일 높고요.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높고 월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. 이런 분들이 많이 파산을 합니다. 이는 서울외생법원의 통계 자료에서 나온 건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파산을 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도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원인이 제일 높은 것이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였고요. 이는 참 슬픈 게 나이가 들면 그만큼 실직하게 되고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잖아요. 이것이 영향을 미쳤고 사업 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, 그 다음으로 생활비 지출 증가의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. 반면에 재해나 사고, 이혼, 도박, 사치 등 낭비, 교육비 지출 증가로 파산에 이른 사람은 정말 소수였어요.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도박, 사치 등 낭비거든요.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네요. 이혼.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딱 떼주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한 3번 이혼하면 파산한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혼은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도박, 사치 등 낭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 도박하고 사치하고 파산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 파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면책을 못 받으면 신용불량자로 평생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. 그럼 이 사람들의 채무는 좀 얼마나 많았느냐? 채무 총액의 중위값이 1억 1,651만 원이었어요.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중위값은 9,300만 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파산하는 분들의 채무가 좀 더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파탄 시기로부터 파산까지 이른 시간의 기간이에요.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다가 파산을 신청을 하였는가. 이 기간과 관련해서 3년 이내에 파산을 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. 이는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예년에는 3년 넘어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내가 채무적으로 힘들어진 시간부터 파산하는 시간까지 즉 조기 파산이 많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. 그러면 네.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 네. 그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네.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? 개인의 생활할 땐 부양가족이 중요하죠. 왜냐면 부양가족이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서 내가 보장받는 생계비가 다르니까요. 근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든 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파산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.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부양가족을 그냥 1명으로 기재해서 냈을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소득이 적으니까 애초에 부양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.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내 부양가족으로 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는 걸로 등록이 되는 거죠. 종합적으로
왔을 때 네. 파산은 앞으로 더 줄어들까요? 파산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. 개인회생 안 하고. 이거는 정말 몰라요.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개인회생도 욕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을 받는 파산은 더 늘릴 가능성이 없지만, 그리고 이 늘리는데 장애가 되는 게 배우자의 재산 인정 또는 투자금의 청산가치 산입, 이런 것이 개인회생에서는 해결되고 있는데 파산에서는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늘지 않고 있는데, 정말 나라가 어려워져서 예전에 2005년도 신용위기가 왔던 것처럼 또 신용위기가 와서 빨리 이 사람들 파산시키는 게 사회가 돌아가는 데 더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파산을 좀 더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